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회사나 학교에 가야 하고, 친구나 애인도 만나야 하고, 자기계발이나 과제도 해야 하고, 취미생활과 운동, 다이어트는 물론 유튜브나 넷플릭스, SNS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 하나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일주일, 1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야심차게 올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7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네요. 물론 목표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세웠던 2023년의 목표는 머릿속에서 까마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만약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다면 잠시 머리를 비우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초집중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목표를 이루는 데 가까이 가는 행동을 본짓, 그리고 본짓이 아닌 행동들을 딴짓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본짓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본짓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또 딴짓을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딴짓을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하지만 책상에 앉으면 공부 대신 휴대폰을 보거나 괜히 낙서를 하거나 공상에 빠지는 딴짓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런 딴짓에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기로 한 일을 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초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뭔가 딴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라면을 먹고 싶은 걸 못 참는다고? 이런 의지박약 같으니 라고 말입니다. 의지만으로 딴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자 역시 단순히 딴짓을 억누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코끼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욕망을 거부하려 들면 오히려 욕망을 되새기다가 결국 항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을 억지로 참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딴짓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가장 먼저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딴짓이 결국 불건전한 현실 도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원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 그리고 하는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본짓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정렬이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시험을 앞둔 학생의 예로 돌아가 본다면 이 학생이 애초에 이 시험을 잘 봐서 얻는 보상에 흥미가 없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대신 유튜브를 보는 딴짓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학생이 정말로 시험을 잘 보고 싶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비관적인 생각, 혹은 아직 시험이 좀 남았으니 조금 쉬어가자는 나태한 생각과 같은 내적 방해 요소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공부를 더 한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쪽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뇌가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딴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수반되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자는 행복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만이야말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초집중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방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딴짓과 본짓을 구분조차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은 뒤에는 비교적 뚜렷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짓을 위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엄격한 시간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 본짓과 딴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격한 시간 배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본짓만 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튜브 시청 시간이나 SNS 사용 시간을 본짓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본짓을 하는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일정표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잘 지키고 상황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시간표를 짤 때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노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자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야식을 먹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음식 금고나 페이스북의 뉴스피드를 제거하기, 인터넷 서핑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웹브라우저에서는 글 읽지 않기,
등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아마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옷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깨고 싶지 않아서가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감히 짐작해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스팸 전화, 배고픔, TV 등등이 저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여지껏 만든 영상 중에 가장 딴짓을 적게 한 것 같긴 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